박신혜는 가수 이승환이 드림팩토리의 보아라는 기획으로 가수 데뷔를 준비시킨 경험 덕분에 춤과 노래 실력이 출중하다. 자작곡을 만들 능력도 있고 걸그룹 못지않은 보컬과 댄스 실력도 갖추고 있다. 드림팩토리에 소속되어 있던 시절 이승환이 자신의 콘서트에 시간을 내 박신혜의 노래와 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때 이승환이 박신혜를 가수로 데뷔시키기 위해 타블로에게 타이틀곡을 부탁했는데 그 당시 타블로가 박신혜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 그 유명한 플라이이다. 다만 곡을 만든 타블로가 에픽하이의 곡으로 쓰려 했기 때문에 곡을 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박신혜는 이승환의 7집 앨범 타이틀곡 사랑하나요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데뷔했고 2003년에도 이승환의 꽃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린 것은 2003년 방영된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최주호의 아역을 맡으며 브라운관에 데뷔하면서이다. 이 작품에서 박신혜는 14살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어린 소녀의 첫 연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싱그럽고 풋풋한 첫사랑 감정을 선보이며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받았고 그 당시 이례적으로 아역들의 분량이 1회 늘어나기도 했다. 박신혜는 브라운관 데뷔인 이 작품을 통해 SBS 연기대상 아역상을 수상했다. 박신혜의 장래 희망은 가수나 배우가 아닌 경찰이었다. 박신혜가 6살쯤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어머니의 지갑에서 100만원 상당의 돈을 훔쳐갔다고 한다. 그 당시 돈 1000원이면 먹고 싶은 것을 전부 먹을 수 있었는데 그 큰 돈을 훔쳐간 도둑을 꼭 잡고 싶어 경찰을 꿈꿨다고 한다. 박신혜는 제복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경찰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2016년 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때 런닝맨에서 부상으로 받은 금을 쏙 빼갔다고 한다. 박신혜는 이승환과 관련이 깊다. 어릴 적 모습을 남겨두고자 사진관에서 찍었던 사진을 가수 이승환의 팬이었던 박신혜의 교회 선생님이 이승환이 운영하는 드림팩토리 클럽에서 공고한 뮤직비디오 오디션에 보냈고 그 뮤직비디오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다음 앨범 뮤직비디오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된다. 이후 박신혜는 자연스레 이승환의 드림팩토리 소속 배우가 되었지만 드림팩토리가 자금난에 처하게 되어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며 드림팩토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때 박신혜는 울면서 뛰쳐나갔다고 한다. 박신혜와 이승환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신뢰와 배려로 맺어진 돈독한 관계이며 이승환의 공연 때마다 박신혜가 등장하여 신나게 놀고 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한다.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본인도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운동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 몸으로 부딪혀보는 스타일에 배우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워낙 정석대로 잘한다고 해서 박정석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한다. 드라마를 촬영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재활운동으로 킥복싱을 배웠고 탑기어 코리아 시즌4에 출연했을 때에는 스타랩타임에서 2시간 14초의 기록을 세우며 남녀 전체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자전거 솜씨도 훌륭해서 알톤 스포츠 모델로 발탁되어 촬영을 했을 때에는 대역보다 실력이 더 좋아서 대역 없이 모든 촬영을 끝마쳤다고 한다. 박신혜는 최근 드라마 시즈프스를 통해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극중 박신혜가 맡은 강서혜는 특공대 출신 아빠로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자라온 전사이다. 때문에 박신혜는 액션스쿨에 다니며 연습에 매진했고 늘 연습과 촬영을 하다 보니 멍이나 근육통은 항상 있었다고 한다. 특히 집안 내부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장면은 원테이크로 촬영되었는데 액션 배우들과 천천히 합을 맞추다가 점점 빠르게 속도를 올려 실전처럼 연습했다고 한다. 또한 와이어 액션씬에서는 시작 사인이 떨어지자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떨어지는 자세도 철저히 계산해 떨어졌다고 한다. 박신혜는 드라마에서 유독 캔디형 캐릭터를 자주 맡아왔다. 드라마 미나미시네요에서는 소녀원을 나와 쌍둥이 오빠 고미남을 대신해 살벌한 연예계에서 살아나가는 고미녀 역을 연기했고 상속자들에서도 가난하지만 당당한 전형적인 캔디형 캐릭터 차은상 역을 맡았다. 피노키오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하는 피노키오 증후군이라는 가상의 병을 앓는 최이나 역을 맡았다. 물론 박신혜는 피노키오의 최이나에 대해 최이나는 캔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노키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나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누라가 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신혜에게는 랜디 신혜라는 별명이 있다. 왼손잡이인 박신혜가 2006년 프로야구 준 피오 2차전에서 선보인 시구를 통해 생긴 별명이다. 시구 자체는 크게 빗나갔지만 왼손 시구 자체가 희귀한 데다 폼이 좋아서 화제가 되었고 MLB의 전설적인 왼손 투수 랜디 존슨과의 합성으로 랜디 신혜라는 별명이 생긴 것이다. 박신혜는 어린 시절 이종범을 응원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열성팬이며 싸이월드의 장성호 트레이드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글을 쓰기도 했고 트위터에 스케줄 때문에 야구를 못 본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덕분에 기아 타이거즈 팬들 사이에서는 여신으로 추앙받는다. 2012년 3월 11일 무등 야구장 개막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오기도 했는데 공이 땅에 박히자 캐스터가 스토블 리그 때 동계 훈련이 충분치 않았나봐요 라고 농담을 날리기도 했다. 실제로 버프를 받은 건지 두 번의 시구자로 나선 경기에서 기아는 모두 승리했다. 2008년 9월 26일에는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두산재단 편입을 기념하여 시타를 맡았는데 기아 팬인 자신이 두산의 모자를 쓸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두산의 유니폼에 중앙대 모자를 쓰기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 박신혜는 모태미녀, 자연미녀로 유명하다. 코가 마음에 안 들긴 했으나 개성이라 생각하고 남겨놓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의 한 수가 되었다. 한때 박신혜 성형설이 돌기도 했으나 박신혜는 자신의 인스타에 낳아주신 모습대로 잘 살고 있는데 안타깝다라는 글을 올려 악플러들을 조용히 저격했다. 박신혜는 한류 배우를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2018년부터 2020년 3년 연속 한류 실태조사 순위에 들었다. 2009년 드라마 미나미 시네요가 일본 및 중화권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아시아 여신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2011년에는 대만 FTV 드라마 선풍 관가에서 여주인공 샤오즈 역을 연기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여주인공 차은상 역을 연기하면서 다시 한번 한류 스타로서의 입지를 공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배우 최초로 아시아 투어를 하며 아시아 한류퀸이 되었다. 2014년에는 한국인 최초 비자카드 모델이 되기도 했고 2016년에는 중국이 사랑하는 한국 광고 모델 여자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여담으로 일본 연예계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이름 때문에 일본인들이 많이 당황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신혜라는 이름이 신혜로 발음되는데 일본어로 신혜는 죽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박신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6년 12월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과 연탄은행을 위해 각각 5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과거의 기부 행적도 재조명을 받았는데 이때 박신혜가 가명으로 사용한 이름이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벤에셀이라고 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박신혜가 조용히 기부를 하기 위해 가명으로 기부를 한 것으로 보이며 기부자가 박신혜란 것도 희망 브리지가 기부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확인 전화를 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고 한다. 박신혜는 배우 고아라와 공통점이 많다. 1990년 2월생에 2003년에 데뷔했다는 것, 광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것,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08학번 출신이라는 것, 개신교 신자의 2살 터울의 남자 형제가 있다는 것 등이 똑같다. 이외에도 배우 강소라와도 생년월일이 같은데 덕분에 친구가 된 두 사람은 2015년 서로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주기도 했다. 생일 이외에도 혈액형도 A형으로 같고 키도 168cm로 같다. 게다가 똑같이 빠른 년생을 적용하여 89년 3월에서 12월생들과 같은 학년을 보냈다고 한다. 박신혜는 2020년 MBC의 다큐멘터리 휴머니멀의 프레젠터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때 받은 출연료를 전액 기부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박신혜는 보름이 넘는 아프리카 출장을 매니저 단 한 명과 동행했으며 긴 이동 거리와 허름한 숙소, 낯선 먹거리를 불평 한마디 없이 견뎌냈다고 한다. 박신혜는 코끼리 보호단체 국경 없는 코끼리회 활동가들과 함께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이 단체의 대표인 마이크 체이스 박사는 수많은 헐리우드과 유럽의 셀럽들이 방문했지만 신혜 씨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동물과 교감한 사람은 없었다며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신혜의 가족은 5대째 크리스천 집안이며 본인도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주최하는 헤비타트 집짓기 봉사에도 자주 참석해왔고 성인이 된 후에도 생일이 돌아오면 가족과 함께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기부 습관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매년 팬미팅 수익금을 현재 NGO나 사회단체에 기부해오고 있다고 한다. 2011년부터는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활동,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아동과 결연을 맺어 후원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박신혜와 소속사 직원들이 필리핀 산팔록 지역의 아이들과 1:1 결연을 맺기도 했다. 박신혜는 현재 JTBC 10주년 특별 드라마 시지프스의 강서의 역으로 출연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맡고 있다. 박신혜는 미래에서 온 전사 강서의 역을 소화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시간대와 상황별로 의상을 준비하는 작은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다. 미래의 서해는 생존을 위해 활동하기 편한 옷과 소품을, 현재의 서해는 태술이 구해다주는 옷 같은 느낌으로 차별화를 뒀다고 한다. 또한 폐허가 된 미래에는 미용실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에 본인이 직접 자른 듯 보이게 생이 많이 난 헤어스타일링을 결정했다고 한다. 긴 촬영 기간 동안 헤어 길이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붙임머리를 이용했다고 한다. 박신혜는 올해로 32살이 되었습니다. 10대에 연기를 시작해 30대에 접어든 것에 대해 박신혜는 나이가 들며 표현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넓어져 감사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최근 들어 영화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장르가 더 많아지고 있고 20대에는 표현할 수 없던 감정들이 30대가 되면서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더 완벽해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항상 전진한다는 생각으로 늘 최선을 다한다는 박신혜. 그의 다음 작품도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